참. 글쎄,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 이름은 김순자라고 해요. 올해 73이 됐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제주도 남쪽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이에요.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오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정말 6달 전만 해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아들 준호, 며느리 은주, 손자 민우와 함께 살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3대 가족처럼 보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민우 등원 준비하고 은주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청소하고 집안일 다 도맡았어요. 아들이 회사 가고 은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민우는 유치원 갔다 오면 제 품에 안겨 자고 저는 그게 그냥 우리 가족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은주도 처음엔 저를 잘 따랐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엄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 건 행운이에요. 그런 말들, 그 미소, 다정한 말투가 진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작은 무시나 날카로운 말투가 느껴져도 그냥 넘겼어요. 민우한테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애 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민우가 열이 났어요. 은주는 밖에 나가고 없었고 급한 마음에 전화했는데 집안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소파 위에 은주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아이고, 두고 나갔구만. 화면이 켜지면서 발신자 이름이 곧 죽을 연이라고 뜨더군요. 제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요. 추석에 온 가족이 찍은 사진에서 제 얼굴을 오려낸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죠.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이 집도 이 가족도 이제 나한테 없다고. 그날 이후 제 진생이 제대로 시작됐어요. 그 애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천사 같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 가식적인 가면을 쓴 며느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통쾌하게 되갚았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민우 열 때문에 휴대폰을 본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단순 오타일까, 잘못 본 걸까, 장난일까 싶었지만 머릿속에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곧 죽을 연. 따지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다음 날 민우와 거실에서 퍼즐 맞추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폰 잠금 패턴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귀가 번쩍 뜨였어요. 민우야, 엄마 핸드폰 잠금도 아는구나. 맨날 봐서 알아요. 아이 말은 천진난만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그날 밤 가족 잠든 사이 패턴을 그려봤어요. 잠금이 풀렸어요. 3번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켜지니 가슴이 쿵쾅거렸죠. 연락처에 제 이름이 그대로 곧 죽을 연으로 제 얼굴 사진 붙여서요. 카카오톡 열어보니 찐친들 모임, 헬조선, 며느리방 같은 방에서 저를 그 늙은 쓰레기, 오늘도 잔소리 폭발한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듯 쳐다보는데 토 나올 뻔. 민우한테 간식 당뇨 걸리라고 퍼주네. 언제 죽냐 눈치 없고 쓸모없음이라고 했어요. 한쪽에선 저 덕분에 편하게 산다고 하던 애가 뒤에서 노인 바이러스, 집안 진드기, 방구석 곰팡이라고 비웃었어요. 1대1 대화엔 고추 훈련 밥 차려줬다 크크, 살아있는 게 짜증, 숨쉬지 말았으면이라고요. 가족 단톡방엔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여주신 미역국 덕분에 따뜻하게 시작했어요. 천사세요. 명절 음식 집안일 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몇 분 전 친구들에게 또 전 부치겠대. 기름 처묻히고 징그럽다. 명절만 되면 피곤해 뒤지겠음. 집안 썩어라고 했죠. 두 얼굴이었어요. 앞엔 효부, 뒤엔 독사. 그 화면 보며 폰 내려놓고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생강차 끓일 때, 빨래 햇볕에 넣을 때, 민우 옷 고를 때마다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 그게 다 진심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은주 스트레스 많대. 이해해주세요. 은주는 여보, 괜찮아요 하며 말렸지만 아들마저 그의 편이구나 깨달았어요. 희망남아 장난일까 싶었지만 며칠 관찰하니 다르게 보였어요. 밥상 차려놓으면 감사 아닌 짜증, 찡그림. 민우 바나나 주면 당분 조절 모르세요 하는 어조.
전화 통화 중에 그 인간 뭐든 생색내려고 들이대는 것도 지겨워 아프기라도 했으면이라고 들었어요. 그 인간이 저였죠. 민우가 그림 그리다 할머니 곧 하늘나라 갈 거래. 죽으면 나방 생긴대. 그런데 나방 없어도 할머니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하니 멍해졌어요. 저녁에 은주는 반찬 잘 먹었어요. 어머니 아니면 못 살아요 하며 웃었지만 가짜였어요. 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차 한 잔 들고 분노 느꼈어요. 이렇게 살 이유 없다고. 다음 날부터 반격 시작했어요. 자산 파악부터요. 방 서랍 열어 통장, 보험, 적금, 아파트 등기부 확인하니 남편 보험금 2억 3천, 적금 1억 8천, 아파트 합쳐 11억 넘었어요. 은주가 작년 건강검진 핑계로 보험증서 가져간 적 있었죠. 이미 알았구나. 은행 가서 모든 계좌 하나로 정리, 비밀번호 바꾸고 보안 강화했어요. 과장님이 며느리가 돈 관리하겠다고요? 요즘 그런 일 많아요 하셨어요. 부동산 간이 아파트 7억 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니 한 달 안 돼 거래됐어요. 집에 오니 은주가 제 방 앞 서성여요. 어머니 은행 안 가셨죠? 소름 돋았어요. 통장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며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하니 테스트해봤죠. 그날 저녁 정성껏 밥 차렸어요. 부대찌개, 달걀말이. 은주는 음식 됐네요 하며 웃었지만 마지막 밥상이구나 생각했어요. 은주가 가습을 깜빡하시고 잊으시는 거 걱정돼요. 검사 받으세요 하니 준호가 치매면 후견인 정해야 해요 거들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 가져가려는 거구나. 그날 밤 준호 은주 대화 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한계야. 김치국 끓이고 과자 퍼먹이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조금만 참아 곧 조용히 되지 않겠어? 곧 죽겠지. 뉘앙스. 아들조차 아무 말 안 해요. 다음 날 민우랑 감자 삶다. 은주가 상한 감자애한테 주려 해요. 깜빡깜빡 무섭다 소리쳤어요. 멀쩡한데 일부러. 준호가 민우 건강 중요해 하며 편들었어요. 그날 밤 또 치매 검사, 요양원, 정신감정 받아보시게 해야 해. 민우 안전위에 하더군요. 존엄 회복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매일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엔 각오 쌓였어요. 은행 가서 예금 다른 데로 이체, 보안 강화. 직원이 며느리가 치매라며 출금 시도했어요. 몇 달 전부터 대리인 서류 없어 거절하니 등골 서늘했어요. 부동산에 집 팔아달라. 조용히 가족 몰래. 단독 명의라 가능. 금매로 내놓으니 매수자 나타났어요. 짐 조금씩 제주 펜션으로 보냈어요. 사진, 편지, 민우 그림. 은주는 불 켜놓고 주무셨어요. 사고 많대요. 무시, 준호는 관심 없어요. 은주가 병원 가서 치매 검사 받으세요. 하니 계획 다 짜여 있구나 알았어요. 10년 가족이라 생각하고 새벽 일어나 밥 짓고 민우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게 헛됐어요. 친아들마저 은주 힘들어하는 거 모르세요? 하니 눈물 났어요. 처음부터 저를 돈 있는 늙은이로 봤구나. 집 계약 날짜 잡히니 마지막 준비. 호화 저녁상 차렸어요.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은주가 왜 호화로워요? 하니 끝내자 결심. 식사 후 은주야. 내 휴대폰 이름 어떻게 저장했니? 하니 눈동자 흔들리더니 왜 꺼내세요? 몰래 보셨어요? 발끈. 캡처 보여주니 곧 죽을 년 늙은 쓰레기. 언제 죽냐 등 농담이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준호가 너무했다 하다. 은주 스트레스 많았을 수 있어. 오해하니 아들 손 놓기로 했어요. 매매계약서 보여주니 집은. 민우는 우리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나 위에 살 거야. 거실 고요. 며칠 집 조용. 사과하며 이사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진심 아니에요. 밤에 엄마 언제까지 삐칠까? 유치에 재산 취소 안 하면 어쩌나 대화 들었어요. 은주 갑자기 친절, 마사지 제안하지만 연기구나. 민우 사진 보며 흔들렸지만 민우에게 강한 할머니 보여줘야 해요. 만만한 존재 아니라고. 마지막 밤 집안 돌며 작별. 아침 밝아 캐리어 끌고 나서려니 은주께서 이사 가세요. 준호도 진짜. 은주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준호 한 번 더 생각해요. 너희 위에 평생 살았지만 이제 나 위에 달 살아. 못나서 택시 타고 속삭였어요. 제주 온 지 3개월. 전화 수백 통 무시. 문자만 읽음. 죄송해요. 민우 할머니 찾아요. 하지만 변한 거 없어요.
집 한 돈 제가 가져 통장 비어 원룸 월세로 이사 서로 원망하며 별거 중 민호 놀이방에 준호 문자 읽으며 손주 생각 잠깐 흔들렸지만 이제 김순자예요. 제주 삶 자유로워요. 아침 햇살, 바다, 바람, 텃밭, 토마토, 카페에 그림 전시 제안. 시장 할머니가 표정 밝아졌어요. 하니 늦게 깨달았지만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새벽 억지로 안 일어나고 눈치 안 보고 돈 마음대로 비웃는 사람 없어요. 곧 죽을 년 덕에 물러서지 않았죠. 매일 행복해요. 우리 어르신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있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시작할 때예요. 건강 챙기시고 당신 인생 소중히 여기세요. 평안하세요.